한국의 건재, 그중에서 가장 정연한 공수특별단이 잘못된 정권의 서락에 들어가면 국민을 학살하는 살인 모기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은 그 무서운 사건을 조작하고 무리한 사람들을 죽이는 역시 살인 뒷담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교양에 머물지 마. 밖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안에서 배운 것을 얘기하고 실천하고 있으라.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문제로 대입한 입법과 정보원을 특별 감사로서, 특별 조사로서, 그리고 엄정한 국민의 심판으로서 벌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시대 정성으로 사라진 분의 딸이 잡아진 정권이 의미를 못 받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국정원 대선 정권이 사건에 대해 한국 선진교 주교회가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시국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며 또한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사회들과 인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국정을 통해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일국의 진상을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국기불량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자제하라. 3. 박근혜 정권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국정원 계획 예열의 방안을 실시하라. 이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 정치계 정치세력은 이틀째 공천하는 사제 및 패널과 함께 소속적인 시국조사와 기획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히고 SNS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확대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을 상대로 저항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3년 9월 11일 현직의 성수도 일반인 선언에 참가한 11,350명 국정원 대선기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 대선기 대통령이 책임자라! 여기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 내 맘의 손길이 주여 이젠 여기에 주여 이젠 여기에 주여 이젠 여기에 우리와 함께 정의의 바탕을 둔 공권력만 사법적 권리를 갖는다. 참 오래된 전에 아우구스를 성인이 한 말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정의의 열매다. 그 정의 없으면 평화라는 죽은 평화다. 정의 없는 국가는 도국대다. 이런 말 다 아우구스는 했지 않습니까? 어때서 우리 국정원을 가르쳐서 그 말을 했더라고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국정원은 크나큰 장애물일 뿐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현재로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 처분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 때 국정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하야해야 마땅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그러면 삶과 정치가 분리가 됩니까? 우리 정치적인 어떤 정치가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제거든요. 그 죄는 우리들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신앙도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 매우 정치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뜻 있는 평신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되시나이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8월달에 신부님들, 수제자님들 쌍차 문제 해결해달라고 5,000명 이상 넘는 분들이 서명해 주셨고 또 신문광고 해주셨고 이곳에서도 지자를 통해서 절박한 이 문제, 쌍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 호소하는 이런 것들 저희가 큰 힘을 받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려운 시국 기도회까지 끝내고 늦은 시간인데 이곳에 찾아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지도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자, 빌라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깁니까? 자, 박근혜 정부가 이깁니까? 한국 천주교가 이깁니까? 5년짜리 권력이 이깁니까? 영원한 하느님이 이깁니까? 헌법 대통령이 되면서 선서했던 바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던 바로 그 가장 엄숙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온도이 추운 날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국가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평적이고 평등하고 협의하고 천천히 가고 조금씩 다르고 틀리고 머뭇거리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어떤 정권을 비판하거나 국정원의 불법 형태를 비판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한국 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국가가 진짜로 연구해야 되는 평화의 가치, 평등의 가치, 협의와 협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씨앗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마음을 모아서 이 남은 주변의 쌍차뿐만 아니라 전전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쌍차이나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소년을 국조하는 전문가들 들어서 지키가를 이겨 주 대신 다 같이 큰 소리로 힘을 사랑합니다. 외치겠습니다. 힘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잔치상, 가난한 사람이 웃는 그런 참된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단 없이 실천할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실천하려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특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나아갑시다. 지난 선거는 국정원에서 시작하여 군을 쌓이고 세우고 국가보초 그리고 제2안전보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시 선을 공모할 사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만큼 분노하기에 혹은 아주 사악하기에 당신 주변의 가신들이 당신을 공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반영하십니다. 다 함께 공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때 동정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국정원의 악령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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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부정석 이번 댓글 알바들의 악령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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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에 구박됩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이비 박정희교 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길거리 땅바닥에 묻어있는 껌보다도 가치가 없는 기워서 책임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불신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아궁이에 정의라는 불씨를 지킬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졸리더라도 끝까지 그 촛불을 지켜줄 수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아궁이에 정의의 불씨를 지키는 며느리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눈물 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 신선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판결이 제대로 났는지,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기소를 제대로 했는지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87년 민주화 항쟁을 이끌어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또 우리는 이렇게 그 민주화 항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신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고 눈물 흘리던 이들과 같이 했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혼자 가기 힘들면 여럿이요. 여럿이 힘들면 다 같이 꼭 같이 해봅시다.
세 차례 걸친 시국교도 기도회와 그리고 제일 앞에 장면은 저희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게 불과 몇 달 전, 한두 달 전 이야기인데 정말 많은 일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감회가 들었습니다. 제가 보다가. 예, 그럼 바로 이 분위기에서 그 지난 활동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향후 활동에 대한 제안을 아까 소개해드렸던 박성윤 예론고 형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톨릭 평화운동체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세무원내 기도회 집회위원장을 했던 박성민입니다. 그 앞에도 활동을 좀 보셨지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역시 영상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지금 굉장히 큰 전환점이 와 있습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깊은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3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등장하면서 교회에 힘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한국천주교회는 이미 지난 세월 동안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사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여러 가지 국제 사업들을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한해강이나 밀양이나 그리고 또 있죠. 쌍차 문제나 우리 신부님들이나 교우들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2011년도에 그 주교회에서 인권주의 다음에 사회교리 주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당성을 획득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정당성을 획득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공동선을 위한 정치 참여는 신앙의 당연한 의무다. 그리고 아시지만 지난번에 그 세계 젊은이 성체대회에서 젊은이들을 보고 어린으로 나서라. 우리에 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덧붙여 한국교회는 세상을 위한 구원의 발걸음을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큰 걸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축소 은폐 부분들은 역시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선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자이자 한국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천주교 신자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시국선언도 하게 되고 신부님, 수녀님들도 시국미사, 시국선언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죠. 특히 저희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움직이는 실질적인 그 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정도에 벌써 천사협이라는 단체를 잉태해서 천주교 사회운동이라는 큰 핵을 그었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우리가 제안했던 이 부정선거, 불법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냐? 저희가 주장했던 겁니다. 국정원 개혁,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 사과, 그리고 거기에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저희 자체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저희가 단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3번의 시국기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주장을 하면 받아줄 것이다. 참고로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였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전히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서 접고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성령으로 저들이 움직이길 바라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없으시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그만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1차, 2차, 3차 시국회의는 한시적이었습니다. 그걸 좀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저희가 또 힘있게 한 번 더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실 때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아프리카 TV 이명박 5년 전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방송을 한 딴테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선거 소송인단에서 제가 방송을 많이 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남할 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어떻게 투표함이 이그러지고 자물쇠도 안 잠기고 도장도 안 찍힌 그런 것들이 선관위에 의해서 그 다음날 묻혀지더라고요. 제 영상에는 분명히 도장이 안 찍히고 그에 대한 심각한 거를 선관위가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선관위는 묻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트위터도 난리가 났고 했는데 그 다음날 묻히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한테 묻어버릴 수가 있구나라는 경험을 했고 1년 내내 저는 분노에 쌓여서 현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선에 12월 19일 날 투표를 하면서 저도 멘붕을 겪었어요. 머리가 띵한 거예요. 뭐 9시도 되기 전에 벌써 괜찮다 유력이다 있다더니 9시 넘어서 10시도 되기 전에 확정 갑자기 저는 머리가 띵한 거예요. 머리가 띵해서 보고 싶지도 않은 거라서 그냥 테레비를 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고 선거 소송인단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태도 지금 불거지고 있었어요. 국정원 선거도 부정선거 맞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검찰 하다못해 어떤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부정선거를 지금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뒤집어져야 됨에도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묻기 시작한 선관위는요. 개표 부정,
지금 개표 부정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저는 개표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그런 개표 상황표라든지 분석을 보면서 보고 느낀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12월 18일 날 하루 전에 득표율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되게 지금 인터넷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셨는데요. 그래서 선관위를 가서 따져서 대답을 드리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8일 날 어떻게 대선 결과랑 똑같은 득표율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우스운데 SBS에서 지금 개표 방송을 미리 준비한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공표도 되기 전에 지금 선거 방송,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면 51.6대 48%를 맞추기 위한 그런 조작이 시작이 돼서 득표율을 미리 맞췄고, 거기에 더불어서 선관위 그 개표 상황표 흘러가는 대로 뭐 개표하고 뭐 전자개표기 돌리고 뭐 수검하고 이런 걸 다 하는 와중에 벌써 텔레비에 나가는 개표 방송은 따로 나갔다는 겁니다. 선관위 방송 따로, 개표 방송 따로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51.6대 48%를 맞추기 위한 그런 조작이 미리 시작이 됐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개표 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개표 부정으로 인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국정원과 더불어서 뭐 새누리 시발단, NLL을 이용한 선거 이용한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삭제했다고 그런 검찰의 발표도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무마하려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개표 조작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박근혜 이 사람은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 11개월째 이 부정선거를 힘들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몸도 너무 힘들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힘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도의 민주주의밖에 안 되나? 그나마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내부고발자가 나와서 그동안 이 국정원이라는 것, 국정원인 등 대선 개입이 그만큼 밝혀졌기에 이 정도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제가 알기로 개표 부정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뭐냐면 조금 말씀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 것도 모자라서요. 국정원이 대선 개입 그 개표 조작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쓰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선 개입 넘어선 이런 조작까지 할 수 있는 국정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가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독재국가로 가는 건 시간 문제고, 우리가 아무리 몇 명이 죽어도 몇십 명이 죽어도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 11개월째 이렇게 진실을 묻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길거리로 모는 이런 부정 세력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거를 해봐야 소용도 없고 투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개표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대선 개입과 더불어서 개표 조작 이거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예,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불편하시네요.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분의 말씀의 요지는 결국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이것만이 아니라 개표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그러면서 정말로 개표에 문제가 있는 개표 부정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실제 그렇죠.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한 일이 되겠죠. 정말 개표에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밝혀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고요. 제가 지금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가지고 지금 국정원 문제를 논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 소개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간부 출신입니다. 저는 47년 생활로 지금 67세입니다. 15년 전에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전 이름인 국가안전기획부 간부로서 대부분 고발자로서 권력의 분쟁을 상대로 다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 유명한 이건희가 창설한 서울 삼성의료 정신병동 구청 904번 특별실에 감염실이고 넉 달 반 동안 정신분열증 환자로 진단하고 약을 먹여서 완전히 정신 만들려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검찰, 법원, 권력기관에 합세해서 무조건 기관이고 무조건 각하고 재판을 이겨줬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이 모든 국민이 말하듯이 해체를 원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있어야 키우면서 그러나 완전히 탈바꿈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가 아니면 반대편은 적이고 내 편은 무조건 옳다. 흑백 논리로서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민주적 사고로서 토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제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참 저희들이 이제 자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한 안den태 사장이라는 분이 저희 선거 무효소송인단에 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대표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금년 1월 4일날 대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전혀 보도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저희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보십시오.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전에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저희들은 전자제표를 사용하면 가짜 대통령이 탄생한다. 실이 오래된다 하여 박근혜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전자개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95조, 공직선거법 278조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규칙도 만들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10년 전부터 중앙선거관리나 부정선거를 해왔다는 질문을 잡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고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투쟁해서 정신병원에 나와서 사고를 상대로 재판도 했고 또 그 5년 후에 10년 전부터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진정으로 부정선거의 핵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혀 언론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선거 소송 인날이라는 네이버 검색창에 치기만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소송을 시작해서 엄청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이제 마무리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의 핵심은 물론 국가정보원이 국가 권력을 쥐고 모든 국가기관을 조정 통과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국가정보원 간부 출신이고 국가정보원의 실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되면 충격적이고 지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몇백 배, 몇천 배를 넘는 교마하고 치명적인 부정선거고 전자개표기를 수집해버리면 국민 아무도 모르고 중앙선거위원회 및 선관위 직원 개표하면 수만 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10명, 10명 미만의 개표 조작으로서 전산적으로 수집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 아셔야 돼요. 이건 안 밝히고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은 누구냐? 깜짝 놀라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주범은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시군구 모든 선관위 위원장이 법관입니다. 사법부 대법관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도 선출시키고 국회의원도 선출시키고 모든 걸 자기 혼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재판이 벌어지면 100만 이상 걸리는 것은 그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재판을 통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출권도 가지고 재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자기무시하고 국회의원도 자기만의 사고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사법부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됐고 이 저의 길은 대부분 대법관의 부정선거의 조업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10월 12일 날 발간돼서 교보문고에서 심판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정신도 모이면서 뜻하는 바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저희들 의견을 많이 좀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는데 교보문고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 지난번 우리 대통령 선거에 어떤 문제가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저희들 바랍니다. 직접 오시면 뭐 더 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들어오시면 판매하는 방법 절차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두 분이 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개표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난번 시국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대해서 좀 다른 아이디어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이 3차 시국기도회까지 오면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신화연구소의 경동현 소장께서 나와주셔서 앞으로 우리들의 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화연구소의 경동현 소장입니다. 네, 우리 신화연구소 경동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3차 시국기도회 진행하는 동안 따로 아까 이제 집행위원회 모임을 기도회 앞서서 이렇게 여러 차례 가졌었는데요. 3번 기도회 하고 나서 3차 기도회 이후에 이제 이후의 모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안에서 좀 논의했던 거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좀 받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잠깐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화면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불러주면 한번 주시면 그 제안상 논의됐던 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에는 등산 사진이 좀 있고 오른쪽에는 사막을 걷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앞으로 이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가 이후에 어떤 모임으로 갈지 이걸 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두 가지의 방법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산을 오르는 것은 저희가 목표가 좀 분명합니다. 저희가 지리산을 갈 때 그 어느 코스로 해서 갈지 준비물은 뭘 챙겨가야 될지 잠은 어디서 잘지 가기 전에 미리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가죠. 저희가 그 국정화 문제라든지 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의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이 방법은 그 등산과 좀 같은 방식이지 않을까. 목표가 좀 목표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가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안에서 좀 논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등산 방법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 1만인 시국선언을 추진했던 데 배경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 국정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가 있지만 그 교회 안에 평신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 예전에는 그 이렇게 뭐 80년대의 천주교 운동은 목표가 분명해서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을 해왔다고 한다면 90년대 넘어오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사막을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스티븐 도네어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연습하는 방법에서 그런 비유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막을 가면은 가다 보면은 바람이 불고 이러다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막 산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갈 길을 잘 못 잡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할 때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여정 자체를 어떻게 내가 어떤 여정으로 이걸 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내면의 어떤 원칙과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뭐가 나올 텐데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아니 다시 좀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국정 문제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접근하는 방식은 등산과 같은 방법,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제 가는 방법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얘기됐던 게 저희가 이 운동이 평신도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이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 산막을 건너는 방식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등산하는 방식보다는 이 평신도 운동으로 교회 세신 운동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 오래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이후에 이 1만 시국선언 운동이 어떤 상설적인 평신도 운동으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자리에 잡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좀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밑에 깔면서 지난번 저희 회의 때 좀 나눴던 내용은요.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를 넘어서는 안정적인 특색을 좀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원래 지난번 3차 시국회의 기도회 때 천주교 시국회의라는 명칭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국회의라는 이름이 좀 너무 이렇게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집행위에서 좀 제안한 단체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정의평화 가톨릭 행동, 두 번째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가톨릭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주회복 가톨릭 시국회의. 앞에 천주교 시국회의랑 뭐 비슷한 뉘앙스긴 하지만 이런 지향을 갖고 조금 저희 이 모임을 이후에 상설적으로 좀 꾸려나가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있다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래서 이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좀 안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거는 저희가 51명의 평신도들이 시국 1만년 시국선언 제안자로 이제 추진위원으로 제안을 참여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여기에 만민공동에 참여하신 분들 이 중에서는 1만년 선언에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게 현재 없어서 오늘 소식만 듣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 오신 분들도 이후에 꾸려질 상설 조직체에 좀 같이 추진위원으로 좀 참여를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진위원 중에 저희가 상징적인 분들 몇 분을 좀 사전에 좀 연락을 드려서 이후에 꾸려질 단체의 좀 공동대표로 제안을 좀 드렸는데 그 명단 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저희가 요 실무를 좀 담당할 실행위원회를 두자. 그리고 그 실행위원장으로는 지난 1만 시국선언 시국 기도회 이제 쭉 과정에서 실행위원장 역할을 했었던 집행위원장 역할을 하셨던 죄송합니다. 집행위원장이 아니라 천주교 정의구현 전문문화회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 권우강 대표께서 이제 이 실행위원회 이 실행위원장을 좀 맡으면 좋겠다라는 내부적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행위원회는 오늘 모임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해서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시국선언 참가자들 그리고 여타 관심자들에게 이 모임의 어떤 구체적인 이름 이후의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을 좀 만들어서 언론과 그다음에 SNS 메일을 통해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후에 시국기도회가 또 필요하면 4차, 5차 시국기도회도 열어나가는 방식으로 이후의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존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공동대표로 이제 기존의 1만 시국선언 추진위원분 중에서 이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렸고 지금 여기 거명된 13분은 이후에 상설 조직체에서 공동대표 활동을 하시겠다고 확답을 하시는 분들만 일단 좀 이름을 좀 적어 올려놨고요. 일단 어떤 제안인지는 아시겠죠? 1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회가 상설적인 어떤 이 평신도 운동 조직체로 쭉 꾸준하게 가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린 거고 그 단체 이름을 3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오신 분들도 추진위원으로 좀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좀 드렸고 공동대표로 좀 여러분들 정도가 이제 오늘 모임까지 안에서 좀 이렇게 확인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시국기도회까지 3차례 걸쳐 시국기도회를 하면서 일정한 틀이 없이 연락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많은 분들께 이메일을 드려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시국기도회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항상 존재하는 상설적인 어떤 평신도 운동, 천주교 사회운동을 하는 틀을 좀 만들자. 첫 번째 제안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동의해 주신다면 이 상설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데 추진위원이 돼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줄 때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단체 활동을 상설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재정이 좀 필요하니까 발기인 회비 뭐 이런 비슷하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진위원이 되시면서 1인당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재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렇다면 이 만들어지는 단체의 명칭이 뭐가 좋겠냐 이게 크게 아까 3가지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정의평화 가톨릭 행동, 두 번째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가톨릭 행동, 세 번째가 민주회복 가톨릭 시국회의 이렇게 3가지의 명칭으로 제안했는데 명칭을 제안했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진 대례사라고 하고요. 사실 천주교 안에서 대중 여성 운동을 한 20년 동안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운동체 창립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에 이 천주교 여성 공동체가 천주교 정의구현 전문연합 안에서 여성 부문으로서 그동안 여성 후보 활동이라든가 또는 정의통화 활동에 꾸준히 이제 함께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지난 3차 동안 시국 토론회가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또 불씨를 지펴보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정동현 수장님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오늘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조직의 틀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부족 발언을 하더라면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우리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조직체나 어떤 이런 모임을 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불씨를 지피는 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국정원 해체라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어떤 목표가 확실한 그런 어떤 활동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먼 장기적으로 사실 교회 세신과 그다음에 사회 정의를 위한 가톨릭 평신도들의 그 지속적인 어떤 그 모임체를 가져가는 것. 그래서 아까 경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등산을 하는 심정과 그다음에 사박을 횡단하는 그 입장.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같이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길게 바라보고 가는 어떤 불씨를 지키는 심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20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그 제가 배웠던 교훈 하나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길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사실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소파 개정 운동할 때 사실 아무도 이 소파 개정 운동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강화도 시민공원에서 많은 시민이 호응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한 2년 정도 그렇게 한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사건이 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사실은 이제 광화문 시민 광장으로 이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저렇게 2년 동안이나 미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작은 불씨들을 계속 지피고 있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렇게 광화문에서 정말 거대한 촛불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 이제 광우병 사태 때 그 촛불로 이어졌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이제 몇몇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를 했지만 저희가 국정원의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의 문제를 누군가가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시국기도회를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한꺼번에 좀 많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어떤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누군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부분만큼 꼭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말 길게 보고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응해서 촛불을 들고 함께 나와주지 않더라도 지금은 200명, 400명, 때로는 뭐 50명, 60명의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불씨를 지키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불씨를 지키는 이 열정과 그 다음에 이 안타까운 심정을 정말 꾸준한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희망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알고 있는 그 내부 고발자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저는 하나씩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우리가 많은 확실한 증거를 심증을 있어도 확실한 증거를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불씨를 지키는 그런 심정 그리고 우리의 안타까운 이 심정을 정말 길게 가는 희망의 그 열정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인즉슨 그러니까 등산에서 시작해서 사막을 횡단해 나가자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늘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명칭이 3개가 나왔거든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떻게 제일 좋으신지. 저는 다 1번이 딱 와닿았어요. 지금 당장 목에 걸린 분들은 민주주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선택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따르면 당장 일단 등산부터 하고 나서 사막을 건너가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다말에 그것이 필요로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명칭 문제도 자연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우리 사회 지금에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왜 이거가 많은 국민들이 심중적으로는 다 뭔가 이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왜 들리지 않는가, 그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좀 거시적이고 많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선 여기 평신도위원회에서 해야 할 때 첫 번째 과제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하고 그거 부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이라든지 우선 하는 단체,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우선 소송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 국정원이나 하는 것들에 이거가 왜 이쪽에 민주주의 운동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의존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국보법을 전부 다 독점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일부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되고 하는데도 왜 국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전해지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회의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카톨릭 단체에서 조중동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어서의 언론,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뭘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거든요. 전부 다 지금 하는 것들은 바로 문제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물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먹는 같은 이런 것들이 좀 걷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튼튼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다만 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2대에 걸쳐서 마른 노릇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국가의 모든 것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하고의 문제에 있어서의 사적 사람에 대해서는 사적인 직업이라든지 사적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들이 그 인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 공적 기기에 있는 사람들은 꼭 자기 아버지까지 밝힘으로써 70년대 말 같으면 김기하 시인이 이야기했었던 오적들의 자손들하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 지금 이런 정부에 이런 것들하고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조금 더 사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적시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평신도위원회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크게 부르잡는 이야기도 좋지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명 타이틀 문제하고 관련돼서는 정의 평화 아주 좋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 평신도 이 자체까지 만들 정도의 이런 시급성이라면 너무 좀 한가한 면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민주주의 회복, 글쎄 회복이라고 했으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지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선의 부정이라든지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좀 더
지금 현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인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같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왜 이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모인 이 시급한 문제가 과연 뭐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막을 가든지 어디 뭐 달나라를 가든지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고 나서도 얼마든지 발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싶어서 정의 평화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계속해서 정평이라든지 쭉 해왔었는데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 상설위원회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지향하는 방향이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이런 타이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어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진행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정말 손들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끝날 시간 다 되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현진 사도요한이라고 합니다. 지역은 인천구에 있죠. 근데 아까 선생님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성격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옛날에 좀 안타까웠던 게 명동성당에 어떤 파업하는 노동자가 갔는데 젊은 그 신부님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가 여기 나가면 구속되니까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노동단체 그 삼세상이라는 거 병원에 찍혀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아팠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선 제가 다니는 그 성당에 가보면 부류가 두 부류잖아요. 일선 교부들의 모습이. 한나라당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친근함을 표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은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농촌 성당인데요. 양복 성당인데 지금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신부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제 민주노총 일한다고 했더니 동당 신부님한테 반말을 야 너 그런 데서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신부님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져요. 사회적인 이제 더 웃기고 안타까워 천주교 뭐 이름으로 하면은 다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어떡할까 뭐 마음도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성도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정원 사태하고 저희 본당에서 농사짓던 그 형님들인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정치적 성향을 안 드러내는 분들이 진짜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한나라당 복수팬 그 형님들하고는 이제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는 이제 뭐 정치적 상황에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중간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거 배신년 해가지고 그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를 없애고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장기간으로 좀 지속도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이제 좀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좀 두텁게 갖고 있으면 또 신부님들도 신자들 눈치도 보잖아요. 자기 말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정의와 신앙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단체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진짜 좀 젊은이들도 뭐 88만 원 세대 그래서 진짜 사회에 대해 너무 불안심한데 천주교 이름으로 그 청년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보면 지금 연령대가 다 20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덧 40대가 됐는데 저 20대 때는 어디 가면 거의 다 한 30대 초반 중반이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지금 어디 가면 20대는 안 보이고 제가 이제 45이 됐는데요. 근데 아직도 옛날에 보던 분들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참 이게 후배들이 안 보인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뤄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성분당회까지 우리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우리의 모임 단체들이 각 도구별로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일상적으로 좀 교회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좀 컸지만 우리 사람들이 맞지 않고 너무 좀 큰 얘기지만 좀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길게 보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단체 이름을 굳이 정한다면 참 요때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 4번도 있습니다. 4번은 뭐냐면 이 앞에 3개 말고 다른 이름을 제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중에서 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름 하나 갖고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1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한 모임들을 새롭게 고민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국정원 개혁 문제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1만인 선언을 했고요. 그분들이 그런 추진위 정도 수준으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좀 더 상설적으로 이걸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올라와서 나는 새롭게 상설적인 기구, 내지는 위원회,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한다라고 하면 정의평화 사중행동은 그 안정된 구조 안에서 그 만드는 단체로서 상당히 좋은 이름이고 편리하고 알아듣기 쉬운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기에는 함께하기에는 조금 너무 막연한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구체성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가고 그거 정말 힘을 받고 나중에 정말로 성설적이고 어떤 그 단체적 성격을 갖는 교육적 성격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의평화위원회처럼 카톨릭 통신도 정의평화위원회로 하든가 아니면 이름을 하든가 그렇게 가야지 옳지 않을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동력이나 요구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짚을 필요가 있다. 그건 바로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한 그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2번이면 좋습니다. 예, 또 꼭 명칭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니다. 명칭은 최종적으로 제가 여쭤봐도 되고,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떤 방식의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명칭에 대한 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됩니다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수십 년째 공동 활동입니다. 조선 우리 신앙연구소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행산보험시나 그 박 선생님의 의견들을 듣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의평화 가톨릭 행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일반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을 이런 민주주의 회복이라든가 국정원 문제 이런 걸로 더욱더 이렇게 확 끌어들일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8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80년대부터 가톨릭 운동을 하면서 정체성 논쟁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때는 민주주의가 보다 절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어서 간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내 민주주의는 문제가 안 됐었던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 상황도 마찬가지로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요한 바울 1세가 보수적인 주교를 심어놨기 때문에 거의 그 기초교회 공동체가 다 망가졌죠. 한국도 민주주의가 그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회복이라고 할 때 저는 그 교회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언론 같은 경우 평화신문이나 가톨릭신문 눈과 귀를 막고 신자들을 그 무명하게 만들고 국세무명하는데 1등 공신이죠. 그것도 민주적 언론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안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한 이름을 갖되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문제도 같이 가야 된다. 내용적으로는 조금 박 선생님이 제시한 것에 조금 더 붙이면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그 실천적인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를테면 그 신자유주의 지금 첨단을 갖고 있는 서울교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지금 상업화의 그 첨단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CMC 노동자들 문제를 얘기하면서 천정연에서 열심히 싸워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도 물론 지금의 현안에 비하면은 그런 목소리를 내기에는 미약하지만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나온 거는 그 첫 번째 빼고 두 가지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저희 현재를 좀 잘 반영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좀 늘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민주회복, 가톨릭 행동 뭐 이런 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주회복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고 늘어지지 않는 그런 단체, 좀 사람들한테 확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만들면 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다 좋은 말씀들 해주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는 민주주의를 살아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회복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됐을 때 그거를 말아먹었을 때 회복을 한다는 건데 그건 아니다 싶고요. 민주화를 위한 가톨릭 행동을 그리고 왜 천주교 숫자를 쓰지 않고 가톨릭 행동으로 다 세 군데가 나왔는지 천주교 행동은 어떤가? 그래서 민주화를 위한 천주교 행동 아니면 천주교 신자 행동이라든지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이게 의식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 되고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무슨 서명을 받느냐고. 저희가 천만이 서명 받을 때 명동성당 앞에 가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아주 부잣집 기부인처럼 생긴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 민주주의 되는데 뭐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래서 그거는 아줌마만 누리는 행복일 거라고 이거 더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어떤 아저씨에서 할아버지로 가는 분은 빨갱이 짓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빨갱이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열받지 말고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기회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 것인지 성서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도 변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2번을 조금 문안을 좀 바꿔보자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을 천주교 시국 만민공동회는 어떤가요? 만민공동회가 제가 계속 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정감이 가요. 네, 그럼 5번 안으로 받겠습니다. 천주교 시국 만민공동회.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 내가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사실 아까부터 사회자로서 한번 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요. 아까 중간에 어떤 분이 참 이 자리에 전 20대가 안 보인다 하셔서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20대는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나이가 어릴 것 같이 보이는 분께 마이크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그분은 저한테 나중에 이제 그 술 타고 감사해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술 사주시고 밥 사주시면 됩니다. 아니, 앞에서 제일 열심히 들어주시고 제일 열심히 생각해 주시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네, 저희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네, 작년 12월 19일 이후로 멘붕 상태에서 어쩌면 중동법에 저촉이 될 만큼 이렇게 검색을 해가면서 많이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나오니까 다 떨려서 날려버렸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사회기도 하는데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들이 왜 신부님들이 기도를 해야지 거리에 나가서 그러십니까? 왜 양들이 목자를 걱정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평신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제들이 나가서 그래야 하는가. 그거를 양들이 고민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한국의 그 평신도들이 그 악마의 가장 큰 일이 분열이라고 하죠. 너무나 극명하게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그 분열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더 이상 국민들이 어떤 종교단체로도 모일 수 없는 한계의 그 집중 접착제를 모두 다 없애버린 이런 상태에서 본당에서도 답답하고 나가도 답답하고 기차를 타고 시청 앞에 가도 답답하고 저는 처음에 시국미사를 왔는데 엄청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기분 빠져요. 이럴 때 보면. 그리고 본당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사실 너무나 미약한 그 표면에 있는 점 정도만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걸 겁니다. 그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속에 우리가 사과가 썩었을 때 요만큼 보이지만 반을 잘라보면 반 속안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사건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땐 박수 한번 주시면 됩니다. 그 작은 점 하나 국정원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찍어내기와 인권들을 탄압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악행들을 해가고 있는 저 정권을 보면서 매일매일 저는 올해 저 되게 많이 늙어서 50대 소리도 어제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씨라고 잡혀가는데 박근혜 그 정권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갑자기 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러는데 이제 더 어떤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또 우리가 그 쌍용자동차의 컨테이너 작전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용산 참사를 저희가 아무도 국민이 강력히 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데나 해도 되는 걔네들한테 권한을 준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정원 사태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총칼을 쟤네들한테 쥐어주게 하는 것일까.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부분이 엊그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는 건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내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너무 막 정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지명받아서 이렇고요. 제가 명칭이요? 명칭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너무나 심각한 이런 상황에 와서 딱 들어오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단발적인 그게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오르기는 할 겁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직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간보기를 하고 있는 신자들도 상당히 또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의 1번에 저는 일단은 그러고요. 점점 더 이렇게 그런 거 보니까 어두워지는 거 보니 추위가 오는 거 보니까 새벽도 가까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리를 정말 궁금했던 근데 정말 오래 연세가 실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가장 젊어 보였다고 생각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쭉 했던 토론 정도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단체 명칭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구해보니까 2번이 약간은 많은데 이제 비교적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이. 그래서 끝으로 한번 거수로 1번에서 5번까지 있는 거니까요. 1번에서 5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거수로 한번 이걸 정해볼까 하는데요. 1번, 2번, 3번은 이렇습니다. 1번 정의평화 가톨릭 행동. 그리고 명칭은 가톨릭을 천주교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같은 번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2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가톨릭 행동. 3번 민주회복 가톨릭 시국회의. 4번이 평신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회의. 5번이 천주교 시국 천주교 시국 만민공동회. 이렇게 5번까지 있습니다. 손은 한 번만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명이 2번 드는 거 개표 부정입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이게 2번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2번을 결정이 되면 선생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가톨릭을 천주교로 바꾼다든가 요건 실무 단위에 좀 위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민주화는 또 달려있어요. 예. 민주화를 위한 가톨릭 행동이 됐던 천주교 행동. 예. 그래서 그걸 2번 범주 안에 넣어서 2번이 결정이 되면 박수희 선생님 말씀하신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라 민주화라고 한다든가.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예, 그러면 아예 번호를 달리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순서상 6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민주화를 위한 가톨릭 행동 혹은 천주교 행동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 전체 6개를 두고 한번 거슬러서 의견 분포를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또 봐주시겠습니까?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기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표 부정 아닙니다. 예, 그럼 지금 결과처럼 팽팽했습니다. 팽팽했으나 민주화를 위한 천주교 민주화를 위한 천주교 행동. 물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를 가톨릭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이제 변화를 이제 위임하기로 했고요. 취지는 민주화를 위한 천주교 행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체 명칭을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취지를 살려서 약간 좀 더 이름을 약간 이제 변형하거나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단체 예, 간단하게 세 분들 인사 듣는 시간, 짧게 인사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까운 순서로. 네, 제가 과거에 같이 했던 분들 이렇게 많이 뵙게 됐고 또 파이어 교수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두 분이나 지났다는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분들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역 분들 모셔야지 되지 않나 싶고요. 혹여 더 모시는 것은 실행위원회니까 실행위원회에서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힘이 될 것이고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70년대부터 저기 노동운동으로 시작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노동운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시작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부르심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고로만 보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연배로부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제가 공동대표로 선임된 거는 일을 더 열심히 해라. 1차, 2차, 3차 치우 기도회까지 쭉 이렇게 같이 함께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이외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어떤 의미로 아마 된 걸로 생각하고요. 오늘 아까 이거 강경일 교수님도 계시고 사실 저희 계획에는 이후에 좀 공동대표를 더 추가로 더 많이 좀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냥 추후에 이후 일정까지 사회자님이 정부를 이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아까 평균노동을 아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나무도 보지만 숲도 보는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안에 각기 여러 가지 긍정점과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단면한 과제인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회복을 위한 사전 국정 문제까지 해서 절반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 최근에 그 원로들까지 다 함께한 재정당 그 연석 회의가 이번에 며칠 전에 박수희 선배님도 참여하셨는데 아마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된 내용이 좀 서명을 받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 저희도 그 뜻을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다시 한 서명을 좀 받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해서 내용을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이 공동대표단만 구성됐지만 추진위원회도 좀 더 힘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전에 초기에 5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좀 자발성 그리고 주체성에 기초한 이 원칙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안 오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추진위원들 한 100에서 200명 정도 이후에 좀 구성을 하고 구성된 힘으로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명칭도 사실은 저는 좀 이게 두 가지 의견을 합치게 됐는데 그 의견도 사실은 이게 어느 여기 모인 사람들로 거스로 결정돼서 선택되어지기보다도 그 두 가지 의견을 포함해서 공동대표단 그리고 이외 추진위원들 다 공명하게 좀 다시 한번 좀 걸러서 얘기를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풍신노동의 어떻게 보면 주체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제 토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보고마와 교육쇄신 이 두 가지도 이런 기회에 새롭게 다시 우리가 조명하고 그 내용을 이 틀 안에서 담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외에 내용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민주화를 위한 천주교 행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단체의 추진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위원회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언제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조만간 정식으로 창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추진위원이 돼서 마음과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뒷자리에 보면 저희 이 단체의 추진위원회 가입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돌아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추진위원회 가입서를 작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으로 되면서 재정을 함께 모아주십사는 겁니다. 그 뒤에 강경인 천정희 사무장님 계신데 저분께 추진위원회 가입을 써주시고 10,000원씩 발기인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모든 순서는 끝났고요. 이제 마침 노래와 마침 기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회로 저는 가톨릭 평화공동체의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마침 노래와 마침 기도를 영광송 바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노래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노래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에 동지모아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모두 밤사이 가면 어디로 잡고 주고 사나운 파도 바라면 어디로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나이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의 길을 마침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국주요 문국주 선배님 이제 앞에 앉으실 나이입니다. 이제 그 나이 맞습니다. 이건 제 쪽 줄 옆으로도 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 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수장 분들 책이 5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드릴 수 없고 5개는 물어도 되는데 공동 대표님하고 집행위원회 두 분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뭐 양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책 속에는 CD가 들어있습니다. CD가. 요 내용을 보면 CD로 참고해 보시면 되어 있고요. 얘는 명백히 부정성을 완전히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저희들을 많이 활용해서 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앉으실래요? 저희 한꺼번에 드릴게요. 주먹으로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진짜 한번 특검 실시 책임자 처벌 그럽시다. 특검 실시 책임자 처벌 특검 실시 책임자 처벌 특검 실시 책임자 처벌 특검 실시 책임자 처벌 특검 실시 책임자